물이 아마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물은 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관심 없는 분야가 제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장마철 물 조성 변화에 대해서 진짜 변화가 있어요. 이건 제가 구미 이거 2019년도에 만들었던 자료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공개된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기상청 데이터를 일단 갖고 오고 날짜별로 소팅을 하고 정수장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 지역에 두 가지를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비교를 제가 직접 한 거예요. 해봤더니 밑에 있는 부분은 그 날짜 365일 다 있죠. 요게 비 강우량을 이야기를 해요. 일별 강우량. 요때 비가 좀 왔죠. 요때도 비가 왔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참 파란색은 전기전도도예요. TDS 미터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근데 TDS는 아니고 전기전도도,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근데 TDS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TDS는 대부분 이 전기전도에 우리나라에서 0.5에서 0.6 사이를 곱해주면 TDS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냥 TDS라고, 물의 TDS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졌죠. 갑자기 뚝 비가 왔어요. 요거는 뭐냐면 알카리니티라고 하는 알카리도예요. 얘도 떨어져요. 이거는 원수예요. 원수. 정수장을 거친 게 아니라 호수, 아니 강가, 강에서 측정한 원수 데이터니까 비에 직접적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특히 비가 많이 왔죠. 뚝 떨어지고 특히 여기는 9월쯤 장마 후반기였을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지죠.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미네랄은 그러니까 ppm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밀리리터 퍼 리터로 이야기해요. 이건 농도거든요. 1리터에 얼마 들었는지 농도를, 상대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 비가 오면 비는 대부분 증류가 돼가지고 증발된 거잖아요. 이건 증류잖아요. 하늘에 있다가 떨어져요. 뭐 대기 중에 불순물이 좀 있어서 뭐 산성비고 이래도 그게 엄청난 농도로 존재는 하진 않기 때문에 얘들이 떨어지면 물은 희석이 되니까 농도는 희석이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더라.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막상 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가 많이 와요. 엄청 와요. 그럼 강물의 탁도가 증가해요. 유량이 늘기 때문에 부유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 우리가 정수장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냐면 탁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응집제라고 하는 화학물을 집어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응집제들 같은 경우에 적혀 있는데 뭐 황산 반토나 뭐 사실 이런 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정수장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 거 정리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집제란 걸 넣어서 탁도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가라앉혀야 되니까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침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것들 넣으니까 뭔가를 집어넣었잖아요. 농도는 떨어졌어요, 일단. 물 전체 농도는 떨어졌는데 이 넣는 이유가 응집제를 탁도를 떨어뜨리는 건 우리 먹는 물에서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막 집어넣어요.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럼 비가 오는데 왜 TDS가 올라갔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원수 단계에서는 측정해보면 낮아지는 게 맞는데 실제로 유입되는 거는 정수장에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를 집어넣어요. 장마철이다. 예를 들어서 탁도가 올라갔다. 탁도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 미생물 번식이나 우기철에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염소 같은 소독제도 더 많이 투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TDS에 이온화될 수 있는 물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TDS는 측정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커피에서 그 농도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도, 알카리도 정도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기시면 되는데 중요한 커피의 두 개 요소가 경도랑 알카리도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TDS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커피에 기여하는 수치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요새 책을 쓰고 있거든요. 커피에 대해서 책을. 그러니까 2019년 데이터를 새로 쓰는 책에 넣기는 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최신화를 시켜야 되니까. 2021년 작년 거를 올해 건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만들어 봤더니 작년에는
이제 비가 이때 많이 왔어요. 엄청 왔죠. 계속 붙어 있다는 건 결국 장마철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비가 왔다는 거니까 이쪽은 거의 장마철이죠.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들어갔다가 또 뚝뚝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알카리도도 당연히 똑같이 반응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수정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요. 이럴 때는 뭘 하고, 막 이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정도. 그 정수정에서 뭔 처리를 하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기본적으로 커피에 영향을 미치는 경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알카리도는 또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기엔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알카리니티가 떨어지면 알카리제를 넣기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경도 마그네슘을 막 더 넣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알카리제를 pH가 떨어지면 산성화 되는 거기 때문에 산성화를 방지하려면 알카리제를 막 집어넣어요. 알카리도를 높일 수 있는 성분들을, 예를 들어서 중탄산 나트륨 같은 거,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 넣으면 알카리제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직접 재는 거예요. 모든 걸 측정을 해야 돼요. 맛을 봤는데 알카리도가 높아진 것 같아.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마 2016년, 15년에 2년에 걸쳐서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다 전국의 모든 정수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요 차트는 발전을 크게 했는데 여러분 전혀 못 느끼겠지만 이건 일일이 손으로 제가 색칠을 한 거고 이건 프로그램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거 한 달이 걸렸고 요건 한 5일 정도에 제가 마무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요.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경도에 대한 내용인데 하계와 동계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7월 거고요. 이듬해 12월에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이 파란색이 보라색 영역이 많을수록 이 경도가 높은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경도예요. 마그네슘, 칼슘의 성분을 탄산칼슘 양으로 치환해가지고 우리 계산하는 건데 특이한 게 이렇게 돼 있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 여기까지 이게 아마 마산, 창원, 김해 뭐 이런 근처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쪽이 경도가 엄청 없어요. 경도만 없는 게 아니라 알카리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걸러졌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원수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경도도 없고 알카리도도 별로 없어요. 여기서 추출하는 커피랑 여기서 추출하는 커피는 다르겠죠. 네. 장마철 물 요성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해서 하계가 농도가 사실 전반적으로 낮죠. 겨울이 되니까 다 진해지죠. 이유는 뭐겠어요? 비가 별로 안 오죠. 강수량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이유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물들이 대부분 경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경수 지역은 사실 거의 없다. 약경수 정도 높으면 그 정도 뭐 100ppm 먹고 이런 건 크게 많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장마철 물 조성에 아까 전에 뭘 넣는 경우가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전염소 다 들어가죠. 염소 소독할 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문제는 이 염소가 물 속에 많이 들어가면 염화이온으로 이제 녹아 있는데 얘네들이 특히 필터랑 결합했을 때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산성 이온이 들어가는 필터들, 예를 들어서 약산성 이온이 필터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제품들이 있나요? 무슨 말이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죠? 제품을 이야기하면 클라리스 계열, 네, 클라리스. 그다음에 브리타에서도 그 수소 이온 필터라고 하는 이온, 걔네들이 전부 다 약산성 이온을 써요. 수소 이온을 쓰기 때문에. 걔네들이 들어가면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 수돗물에 다 들어있거든요. 심지어 얘는 투입을 해요. CL이잖아요. H를 붙이면 HCl은 염산을 이야기를 해요. pH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빨간 지역 이런 것들은 실제로 황산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보랏빛 이렇게 생긴 지역 있죠. 이런 데에서는 수소 이온 필터를 과도하게
그 필터에 이온을 거치게 하는 세팅에서는 머신에 어떤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부식이 되거든요. 녹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이건 실제로 필터 회사에서도 그 내부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거 좀 자제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막 많이 개선이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클라리스 1 제품에서는 진짜 사용자가 이거를 사용 조절을 하는 데 따라서 어떤 이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내부 자료가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울트라 클라리스가 나와서 좀 덜 거쳐도 필터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차트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경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도 성분을 제거하는 형태의 이온 수지 필터는 크게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장시간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지역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까다롭게 이 수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남미 쓰니까 나도 쓴다 라고 하는 거는 지역별 물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카본 필터만 써도 돼요. 이런 지역에서는 뭐 물속에 경도가 별로 없는데 원래부터 뭐 20도 안 돼요. 빨간 지역은 심지어 0에서 20이니까 뭐 거의 물에 뭐 없는 지역이에요. 이건 정수장 데이터거든요. 네. 정수장에서도 없는 칼슘 마그네슘을 만들어 넣지는 않아요. 알카리니티는 만들어서 넣어줘요. 왜? 물의 pH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거 질문이 사실 제일 답하기 힘듭니다. 뭐겠어요? 정답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네. 내가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물은 어느 지역일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SCA 2였을 때 이제 워터 차트를 내긴 했지만 커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코어 존, 이 영역에 들어오는 물은 좋다. 그럼 이 영역에 들어오는 물 지역이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그나마 뭉뚱그린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 이 차트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경도하고 알카리니티라고 하는 두 성분이 커피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역할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죠. 분야가 달라요. 세로축은 토탈 하드니스라고 해가지고 경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총경도 혹은 뭐 일반 경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산 경도 값으로 표시된 칼슘과 마그네슘,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게 뭐다? 칼슘과 마그네슘이고 그걸 합쳐서 경도라고 부른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로축은 알카리니티라고 하는 건데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알카리니티는 높으면 높아질수록 물속에 있는 수소이온을 이제 잡아먹어요. 원래 역할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얘네들은. 한 가지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알카리니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중탄산이온, 수산화이온, 뭐 탄산이온 이런 것들이 속해 있어요. 얘네들이 좀 더 수소랑 결합하면 물을 만들기도 하고 뭐 서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물속에 산성 성분이 들어오면 자기를 희생시켜 가지고 수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커피에서는 유기산 성분 되게 많죠. 유기산은 말 그대로 산은 수소 결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소 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산 HCl, 뭐 황산 H2SO4 뭐 이런 강산들이지만, 유기산도 수소 결합을 하는 약한 산들이잖아요. 그런 산들이 들어와도 얘네들이 수소를 뺏어 먹어가지고 얘네들이 산성 성분을 잃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알카리니티 애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수생생물들,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몸에서 알카리니티 성분이 다 있어서 폐호흡을 하면서 어떤 이산화탄소 방출이 잘 안 돼서 몸속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탄산이 되잖아요. 체액에 들어가면. 그럼 pH 지수가 내려가거든요. 죽어요. 병원에서 이 중탄산 이온 같은 걸 주사로 놓습니다. 네. pH 관리를 해요. 물도 하고 자연도 하고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알카리도고 세로축은 경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잘라놨어요. 요거는 잘라놓은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그 다음에 브루잉 다 이 안에 들어오면 문제없이 커피 퀄리티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고 머신도 지킬 수 있다 라고 해서 코어 존이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얘네들.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좀 하고, 그러면 자 기준을 보면 경도값은 한 50에서 100 사이,
알칼리니티는 거의 한 40, 거의 한 40 좀 보죠. 뭐 한 40대에서 한 60 정도. 20, 40, 60이니까 40에서 60 정도. 맞나요? 차트를 얘네들이 숫자를 예상해서 20, 40, 60, 한 60 정도. 얘는 더 높으면 산미가 죽고, 낮아지면 머신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렇게 여기 높은 수치를 하면 경도가 되게 높잖아요. 알칼리니도도 낮지 않거든요. 여기는 스케일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정도로 하시면 되고, 대각선으로 잘라놓은 거는 왼쪽으로 가면 또 머신 부식성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잘라놓은 거고, 요게 들어오면 머신이랑 브루잉이 제일 좋다. 그러면 경도는 대부분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오버가 되는 것도 없고, 더 낮은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까 파란색 지역들 있죠. 네. 요거는 색깔을 제가 올해 새로 만든 건데, 색깔을 좀 바꿔놔서 아깝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경도가 이런 식으로 거의 아까 100까지도 됐는데 100 이상이 되는데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파란색, 보라색 정도? 이 정도는 경도 수치가 나쁘지 않다. 대구는 여기 있거든요. 네, 물고기처럼 이렇게 생긴 게 대구예요. 근데 대구도 정수장마다 들어오는 구마다 정수장이 한 4개 정도가 3개인가 4개인가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구별로도 물이 조금씩 차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알칼리니티는 경도는 우리나라 정수장에서 공개를 하는데 알칼리니티는 정보 공개를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알칼리니티는 사실 좀 낮은 편이에요.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도관이 부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관 보면은 부식 방지 대책이라고 자기들이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뭐 논문을 만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물 자체가, 원수 자체가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방청제라고 하는 걸 정수장에서 넣어가지고 부식성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건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근데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한 파란색이나 보라색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쪽 지역, 여기를 우리가 영남 북부랑 그다음에 중부 내륙 정도는 기본적으로 물이 SCA 기준에 크게 다르지 않다. 범위에 코어존이랑. 근데 문제는 이런 지역이죠. 미네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커피 맛에는 이걸 로스팅은 여기 맞추면 돼요. 뭐 나쁘진 않아요. 일부러 아예 거의 0ppm에 맞추는 데도 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캘커타에 있는 피렌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로스터가 이제 그런 접근을 하는데, 요거는 물하고는 별개로 뭐 생수 시간이, 이거 벌써 몇 시간 한 거죠? 4시간 다 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